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우리 자매가 있는데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기에 대학을 졸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섬유 소재 사업을 아빠가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빠에게는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었다는데요. 아빠가 운영을 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더욱 번창을 했거든요. 우리 아빠의 사업은 나날이 사세가 확장됐고 언니와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치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언니를 저보다 더 공주처럼 키웠는데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던 언니를 온 가족이 싸서 키웠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언니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이 언니를 항상 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이지 귀하디 귀한 그런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잔병치레도 별로 없었고 혹여나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밥을 한 공기씩 먹을 정도였으니 아무래도 가족들의 관심은 건강했던 저보다 언니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서운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언니와 제가 연년생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언니의 보호자가 되어 항상 언니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수정아, 혹시 학교에서 언니한테 무슨 일 있는지 네가 잘 지켜봐야 해. 알겠지? 넌 엄마 아빠 대신이야. 네가 항상 언니를 지켜줘야 해.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마다 엄마가 당부를 하곤 했지만 언니는 항상 제게 미안해했어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언니인데 왜 자꾸 수정이한테 나 지켜주라고 해. 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그리고 미안한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 그건 말이야. 내가 태권도를 진짜 잘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야. 근데 난 언니처럼 피아노는 잘 못 치잖아? 그래서 언니가 나 피아노 가르쳐주는 거고. 서로 잘하는 거 하면 좋은 거잖아? 그치 엄마? 그럼 우리 수정이 말이 맞네. 우리 수지는 피아노 엄청 잘 치고 우리 수정이는 태권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엄마가 태권도 잘하는 수정이한테 부탁하는 거야. 워낙 예전부터 그래왔던지라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언니의 잔병치레는 계속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픈 언니를 보며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저까지 아프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언니는 그렇게 가족의 품 안에서 마치 공주처럼 세상 물정 하나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음대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집 근처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그 피아노 학원을 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언니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가족들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가 많이 아팠다 보니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언니가 아프면 제가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업 물려받아야 하는데 너까지 의사가 되면 내 사업은 누가 물려받아? 아빠, 난 사업에 진짜 관심 하나도 없어. 그래도 지금껏 할아버지랑 아빠가 힘들게 일궈 온 회사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니? 그럼 혹시 찬우랑 결혼하면 찬우가 물려받는 건 어떨까? 찬우가? 글쎄, 찬우도 시험 준비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할걸? 뭐? 그럼 어떡해? 뭘 어떡해?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형부 될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그니까 아빠가 한번 잘 알아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했어요. 사실 그때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남자친구가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을 했고 우리는 순리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도통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 우리 병원 의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줄까? 내가 언니 사진 보여줬더니 소개해달라고 지금 난리야.
아니야. 난 결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살고 싶어. 알았어. 혹시 마음 바뀌면 말해. 내가 괜찮은 사람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넌 항상 내 걱정뿐이구나. 언니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챙겨도 돼. 남편이랑 둘이 알콩달콩 잘 살란 말이야. 아니,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지. 제가 몇 번이나 언니를 설득했지만 그 이후에도 언니는 결혼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정아, 이번 주 주말에 너랑 제부 시간 괜찮아? 주말에? 아마도 괜찮을걸? 근데 왜? 아니, 내가 말이야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줄 사람? 누군데? 라고 물었는데 순간 뭔가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언니 설마 남자친구 사귄 거야? 드디어 나한테도 형부가 생기는 건가요? 넌 진짜 못 말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부는 무슨 형부야. 그냥 한두 달 정도 만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해주려고 했지.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나한테도 형부가 생기는구나. 언니 진짜 고마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형부라고 하지 말라니까. 에이 어때. 딱히 부를 호칭도 없는데 형부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지. 근데 형부 직업은 뭐야? 미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무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대. 진짜? 그럼 사업가네? 완전 딱이다. 아빠가 사업하는 사이 있었으면 했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아빠가 바라던 사익감이 아니라 좀 미안했었는데 언니가 아빠 소원 성취 해주겠네? 진짜 잘됐다.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우선 그날 제부랑 같이 나와. 같이 식사하자. 언니, 근데 우리 남편 직원 말이야. 제가 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제부 직업? 공무원이잖아. 근데 그게 왜? 오, 역시 하나뿐인 우리 언니는 센스쟁이라니까. 맞아. 우리 남편 직업은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지.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뭐 숨길 거라고 숨기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물론 그때는 말해야겠지만 아직 결혼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만 말해줘.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맞긴 하잖아. 남편 직원 말하고 다니는 거 딱 질색하는 거 언니도 잘 알잖아.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탁하는 거 완전 싫어하잖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제부를 누가 말리겠니?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간 제가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놀라지 마. 완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야. 뭔데 그래? 그게 말이야. 드디어 우리 언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 말이야. 뭐? 처형한테? 그게 정말이야? 처형 종일 피아노 학원에 있는데 어떻게 만난 거야? 누가 소개시켜줬나? 그러게. 나도 거기까진 못 물어봤네.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난 일요일 날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쩌지? 난 이번 주 일요일 날 약속이 있어. 땡땡 경찰서에 가봐야 해. 나도 웬만하면 시간 빼고 싶은데 미리 약속된 거라 어렵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일이라서. 아, 또 김영사한테 연락 왔구나? 그러게. 김영사가 너무 안타깝다고 해서 내가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당신한테는 항상 미안해. 괜찮아.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걸. 아니지. 그런 당신 모습에 홀딱 반해서 결혼까지 한 거지. 혹시 돈 필요하면 나한테 꼭 말하고. 며칠 전에 통장에 내가 돈을 좀 넣어두긴 했어. 그리고 아빠도 돈을 입금한 모양이더라고. 장인어른이 또? 죄송해서 어쩌냐. 맨날 장인어른 신세만 지고. 미안할 거 없다니까. 당신 그런 사람인 거 다 알고 엄마 아빠도 결혼 허락한 거잖아.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린 항상 당신 응원해. 당신이랑 같이 못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맞는 거니까 언니도 이해할 거야. 그러게. 나도 좀 아쉽긴 하네. 처형 옆에 나처럼 든든한 제부가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다음에는 나도 꼭 같이 만날게. 알았어. 바빠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아파서도 안 돼. 아무래도 난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이야. 이런 아내와 처갓집을 만나다니.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데 거기다 이렇게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남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 모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섰는데 언니와 한 남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지라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 수지 씨한테 들어보니 동생분이 의사라고 하던데 역시 지적으로 보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언니가 종일 학원에 있는데 누구 소개받은 거예요? 언니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만나서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 우리 수지 씨가 말을 안 한 모양이군요. 사실은 우리 누나가 수지 씨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조카를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누나가 바쁘면 저한테 가끔 조카를 데려다주고 오라고 시켜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쑥스러운 듯 언니를 바라봤는데 언니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가만히 지켜봤는데 조카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 이것저것 나랑 진짜 잘 맞더라고. 아, 그랬구나. 우리 언니가 웬만하면 남자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언니랑 진짜 잘 맞긴 한가 보네요. 그럼요. 저도 그동안 사업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수지 씨 보고 한눈에 딱 반해버렸습니다. 언니와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기에 행복해하는 언니를 보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정아, 세상에나 말이다. 네 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지 뭐니?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아, 엄마한테도 말한 모양이네. 근데 그 남자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벌써 인사하러 온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1년 정도는 만나봐야 한다고 하잖아. 글쎄, 사람만 괜찮으면 그게 뭐가 대수야. 거기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우리 집에 딱인 사람이잖니?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만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사까지 드린다고 하니 뭔가 좀 찜찜한데? 넌 항상 걱정을 사서 하더라. 암튼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박서방이랑 건너와. 박서방 바쁜 건 아는데 이번 주는 꼭 와야 한다. 알겠어. 내가 미리 말해놓을게. 엄마와 통화를 하는 내내 뭔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우선 엄마와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처형한테 무슨 일 있대?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언니가 인사시켜줬던 그 남자 말이야. 그 남자가 집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나 봐. 뭐? 벌써?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그니까 말이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왠지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언니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때 당신이 봤을 때 괜찮아 보였다며. 그렇긴 한데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 그냥 겉모습은 번지름하고 멀쩡해 보였다 그 말인 거지. 암튼 당신 이번 주 주말에는 꼭 시간 내야 해. 엄마가 신신당부하더라. 그리고 당신이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잖아. 그날 가서 잘 좀 봐봐. 결혼이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잘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또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뭔가 불안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잔치집 마냥 음식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장모님, 혹시 변심하신 거 아니시죠?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내가 변심하긴 어떻게 변심하겠어. 난 절대 변심 안 해. 우리 나랏밥 먹는 박서방이 최고지. 근데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변심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장난스레 남편의 등짝을 툭 하고 내리쳤어요. 우리 부모님과 남편은 마치 친자식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언니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반갑게 인사를 한 뒤 다들 웃으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잘 되는 건가? 아, 네.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업이 제 체질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아빠의 눈치를 보며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언니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제가 성함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아, 네, 당연하죠. 김주환입니다. 라며 남자가 남편에게 명함을 꺼내서 건넸어요. 명함을 받아든 남편이 뚫어지라 바라보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는 식탁 밑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귓가에 속삭이듯 물었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언니와 남자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저기 처형이랑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사진? 밥 먹다가 갑자기 사진 왜 찍어? 당신 오늘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사실 우리 처형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이것도 기념이라면 기념인데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언니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순식간에 사진을 찍었고 말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더니 남편이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가족들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날 남편의 행동은 어딘가 모르게 많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언니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유, 훌륭하긴요. 음식은 저기 음식 만들어주시는 이모님이 도와주신걸요. 암튼 우리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와요. 네, 초대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90도로 허리 숙여 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그런 남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기겁을 한 채 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기 처형, 제가 배웅해드릴 테니 처형은 그냥 집안에 계시죠. 이제 저도 형님이 생겼는데 남자들끼리 할 말도 있고 말이죠. 오늘 우리 제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유, 이상하긴요. 갑자기 형님이 생긴다고 하니 긴장돼서 그렇죠. 남편이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더니 제 팔을 끌고 거실 한 구석으로 가서는 제게 다시 속삭였어요. 당신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나가자마자 처형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소리 크게 틀어놓고 있어. 뭐? 음악소리? 그건 왜? 지금 길게 말할 시간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음악소리 최대한 크게 틀어놔야 해. 그리고 절대로 처형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해. 남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제 손까지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언니 남자친구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말했어요. 형님, 그럼 이만 나가볼까요? 제가 형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네, 그러죠. 저도 형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요. 남편이 깍듯하게 형님이라는 말을 하자 언니 남자친구도 기분이 좋았던지 반갑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언니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틀고는 언니 귀에 헤드셋을 씌웠어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음악을 들으라고? 지금? 응, 잠깐만 듣고 있어봐. 언니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얼굴이 씨빼었거든?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안정을 좀 취해봐. 난 잠깐 밖에 좀 다녀올게.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제가 하라는 대로 헤드셋을 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제가 급히 방 밖으로 나가서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서방이 언니 방에서 절대 못 나오게 하래. 그니까 엄마가 잘 좀 지키고 있어봐. 아니, 뜬금없이 그게 뭔 말이야. 나도 몰라. 근데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니까 절대 언니 거실로 못 나오게 해야 해. 제가 신신당부를 한 채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친정이 조금 큰 단독 주택이었기에 꽤 큰 정원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정원에 형사들 몇 명이 언니 남자친구와 대치 중이었고 언니 남자친구는 혼비백산한 채 금방이라도 형사들에게 덤벼들 태세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김형사, 근데 확실한 거 맞아? 예전에 김형사가 정가 7범 한 놈 못 잡고 있다고 사진 보여주면서 하소연하던 그놈 말이야. 자네가 준 사진은 대머리인데 저 사람은 머리숱이 엄청 많잖아? 내 기억력이 좋긴 한데 우리 가족 일이다 보니 이게 긴가민가 해서 말이야. 만약 잘못 본 거면 나 앞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 얼굴 다시는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걱정 마십시오. 저놈 저거 얼굴 노래진 거 보십시오. 확실하다니까요. 김 형사가 남편을 보며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까이 가서 남편과 김 형사가 보고 있던 종이 한 장을 자세히 봤는데요. 종이를 보자마자 턱 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당신 왜 나왔어? 내가 처형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아니 이게 뭐냐고. 사실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남편이 한숨만 쉰 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형사 3명이 언니 남자친구를 제압했는데요. 언니 남자친구가 체념한 듯 낙담한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은 채 형사들이 채워주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당신을 사기 및 전자금융법 위반 그리고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어요. 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혼비백산한 채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남편과 김 형사가 그 남자 곁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님 잘 보세요. 이 머리카락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가발입니다. 김 형사가 순식간에 남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김 형사의 말대로 남자의 머리에서 가발이 벗겨지면서 민머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당신도 큰 실수란 줄 알아?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그동안 너 잡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근데 겁도 없이 네가 감히 네 발로 직접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와? 여기 어딘지 알기나 해? 여기는 박 검사님 처가댁이야. 뭐? 검사? 검사는 누가 검사야? 여기 이분이 바로 박 검사님이시다 이 인간아. 내가 하다 너같이 띨띨한 지명수배범은 난생 처음 본다. 이렇게 띨띨한데 그동안 안 잡히고 잘도 도망다녔네. 뭐? 검사? 이상하다. 사전조사 했을 때 그런 말 들은 적 없었는데. 사전조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우리 검사님은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안 잊어먹거든.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들어와서 사기를 쳐. 김 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더니 다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놈 저거 전과 7범인데 검사님 덕분에 드디어 잡았네요. 그렇게 잠시 후 아빠와 가사도우미 이모님까지 밖으로 나와서 놀란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외쳐댔습니다. 야 이놈의 옆했네야.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집 사위가 검사인 거 왜 말 안 했어? 아니 저 미친놈이 누구한테 큰 소리야? 너 다 알아?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형사님들 저놈 빨리 잡아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당황한 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이 아줌마야. 당신 때문에 다 걸렸잖아. 아니 사전조사 하나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난 저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당신이 이 집 사람들 목소리 녹음한 거 내가 다 들려줘봐? 내가 이 집에 공들인 게 얼만데 내 돈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렇게 잡힌 마당에 다 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자가 가사도우미 아줌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런 남자의 말에 아줌마가
앞치마까지 그대로 맨 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야, 최 형사! 당장 잡지 않고 뭐해? 김 형사가 소리쳤고 말이죠. 결국 그 둘은 꼼짝없이 잡혀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 남편이 아빠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부터 낯이 좀 익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명 수배범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 형사한테 사진을 보내줬더니 김 형사가 찾고 있던 범인이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밖으로 유인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잡히질 않고 있었다는데 하필 여기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네. 이게 어디 자네 잘못인가? 내가 오히려 고맙네. 아까 저놈 왔을 때 그래서 자네가 수지 눈치 보고 있었던 거구만? 장인어른 눈치채셨습니까? 처형이 워낙 여리다 보니 이런 모습 보여주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요. 어찌됐든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친정집에 가사도우미가 바뀌었었다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검사인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는 말만 했었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 고아원 출신 검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주 가시던 고아원에서 남편의 영특함을 알아본 아빠가 남편의 후원자가 되어 대학부터 검사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그랬기에 남편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인성 자체가 바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빠가 남편을 그렇게 예뻐하셨거든요.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말이죠. 조금만 보듬어주면 엇나가지 않을 텐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듯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거기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제일 걱정이었던 게 말이죠. 성인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걱정은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그중 몇 명이라도 잘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남편이 간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고 아빠도 그런 남편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후에 당당히 검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친분이 있던 김영사란 사람도 남편과 같은 고아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워낙 크고 작은 사고를 참 많이도 치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다는데요. 그런 김영사를 남편이 어르고 달래서 경찰까지 만들었고 말이죠. 그렇게 경찰 일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보면 김영사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곤 했고요. 그런 김영사는 저도 참 잘 따랐기에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형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집밥이 제일로 맛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은 우리 김영사밖에 없네. 특히나 김영사는 집밥을 굉장히 좋아했기에 김영사가 집에 오는 날만큼은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곤 했거든요. 남편은 그 뒤에도 김영사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 통장에 제가 돈을 넣어주면 남편이 도움이 될 만한 아이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빠도 그 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어주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죠. 그 뒤 우리는 언니에게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의 누나라고 했던 사람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데리고 왔던 조카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삼촌이라고 했는데? 그건 서로 아는 사람이라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시켰던 모양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말해줘서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었구나? 어쩐지 모르는 게 없더라고. 충격을 받은 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나름 잘 버티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기꾼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에게는 첫 남자친구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니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